c'est un énorme pas vers la modernité, c'est-à-dire de mettre en commun des savoirs pour progresser et aller plus loin. 교회의 영향력이 컸던 시대, 백과사전은 종교를 철학의 하위 분야로 정리했고 이는 교회의 반발로 이어진다. 교회의 요구로 왕은 출판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백과전서의 인기는 더욱 올라갔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시작된 프랑스 혁명. 백과전서는 혁명의 단초를 제공했다. 책을 통해 공화정의 이념이 퍼져나갔고 구시대의 질서가 붕괴됐다. Extrêmement travaillé, réfléchi sur des concepts qui vont animer la philosophie révolutionnaire. Ne serait-ce que les mots révolution, les mots république, les mots liberté, les mots démocratie, tous ces mots-là font l'objet d'analyses qui vont être finalement très recherchées par les révolutionnaires, mais bon, c'était dans le fond en germe dans cette encyclopédie. 백과전서는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근대를 만들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프랑스와 서구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번 16지 내용들이 거의 다 임원경제지 편집회의가 한창이다. 양이 사실은 감이 안 오는데 보통. 임원경제지는 건축, 요리, 어업 부분이 개별적으로 번역된 적은 있지만 책 전체가 번역된 적은 없다. 그 양이 너무 방대하고 어려운 전문 지식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완역을 목표로 번역된 임원경제제 일부가 올해 처음으로 나왔다. 임원경제제를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19세기에 나온 임원경제지를 왜 21세기에 번역하려는 것일까? 저희가 쌀 문명을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쌀 문명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원경제지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임원경제지가 한국의 지식 수준을 아마 세계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국이 세계 최고 선진국이었다면 임원경제지가 아마 백과전서보다 훨씬 더 유명한 세계적인 서적이 됐을 것입니다. 이름이 재미있는 이 책은 18세기 안정복이 한국과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정리한 백과사전이다. 지복유서를 시작으로 산림경제, 성호사설, 임원경제지, 오주연문장전 산고 등 백과사전이 줄줄이 쓰였다. 당시 조선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백과사전의 시대였다. 실학자 정약용과 동시대 인물인 서유구. 그는 18년 동안 18번이나 이사를 하며 서민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관찰, 기록하고 연구했다. 임원경제지 첫 부분에서 서유구는 당시 경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농업을 총정리했다. 밭을 갈아 얻은 재료로 요리하는 법, 조미료 사용법, 술 담그는 법까지 상세히 기록했다. 집을 짓고 집에 필요한 침구와 등불, 생활용품에 관한 지식은 임원경제지의 서명지에 있다. 이 밖에도 보양법, 의학에 관한 사항을 조목조목 기록했다. 서유구는 홀로 당시의 모든 지식을 모았다. 임원경제지는 당시 조선이 축적한 거의 모든 지적 역량을 집대성한 정보의 바다였다.
임원경제지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사파로 전달합니다. 그림을 통해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에 재배하던 벼, 조, 그리고 옥수수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곡물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의학 부문에서는 신체의 각 부분 명칭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또 당시에 사용하던 악기의 모습과 연주법도 볼 수 있네요. 네, 천문학에서는 당시 하늘의 별자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수성, 목성, 금성 등 태양계의 별을 둥글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임원 경제지 가운데 농업을 다룬 본리지 부분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총 3권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토질, 논의 종류, 곡식의 종류, 수리, 농기구를 다루는 방법 등 말하자면 조선시대에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농업은 임원 경제지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유군은 정조 때 규장각의 초계 문신으로 개혁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전라감사, 수원 유수를 지낸 엘리트였죠. 그런데 그런 그가 왜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강화도의 한 저수지. 멸종위기종인 매화 마름의 군락지로 유명하다. 봄이 되면 화려한 꽃이 저수지를 수놓는다. 많은 생물들이 저수지의 의지에 살아간다. 모내기철이 되자 저수지의 물을 뺀다. 물이 빠진 저수지는 놀랍게도 논으로 변한다. 저수지는 농업용수를 저장하는 저수답이었다. 100여 년 전에도 이 논은 저수답이었다. 봄철 강수량이 부족하고 저수지 건설이 어려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해온 농법이다. 모내기라는 거는 6월 5일 양력 6월 5일경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6월 21일 2일경에 하지쯤에는 대략 끝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에 우리는 비가 오질 않고 봄철 가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다가 겨울에 이제 물을 잡아놓고 물을 빼지 않은 상태로 겨울을 난 다음에 이듬해 봄에 모내기철 또는 모짜리를 만들 철에 그 저수답의 물을 뽑아내서 그것으로 가지고 인근의 농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모를 확보하는 이제 그러한 전략인 것이죠. 조선 후기 물이 많이 필요한 이양법이 보급되면서 농업용수 관리는 더욱 중요해졌다. 물을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임원 경제지에도 수차 설계도가 그려졌을 정도로 수리는 농업 문제의 중심이었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이 수차를 4분의 1의 크기로 복원했다. 수차는 어떻게 움직여서 물을 퍼올릴까? 자동 양수기죠. 여기에 이제 요즘에 뭐 모다만 달면 이제 펌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